일단은 가봅시다. 박수 칠까요? 네. 세게. 얼굴 앞에. 이게 또 필요한가 하나, 본데.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왜 꼭 해야 되나요?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2015년도 국민 순 자산이 1경 3천조 정도 돼요. 3천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된 자산이 1경 7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의 전체 국부의 87% 정도가 부동산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87%를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87%의 기회비용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1년간 670조 정도가 자산이 상승을 하는데 금융자산은 136조 그리고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 쪽에는 530조 이상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비금융자산보다 4배 정도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자산을 해야 돼요. 부동산 자산을 해야 돼요. 4배 이상의 상승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안 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접촉을 하고 사고 팔고 클릭만 하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보면은 세금도 많잖아요. 왜 세금이 많겠어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세금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광고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기고 금융자산은 투자다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빚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인데 부동산 속설에는 착한 빚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착한 빚은 뭐고 나쁜 빚은 뭔가요? 제 생각에는 착한 빚과 나쁜 빚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착한 빚은 나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빚은 착한 빚이고 나의 자산을 까먹을 수 있는 빚은 나쁜 빚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착한 빚이고 그 다음에 단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아니면은 일반 소비를 위해서 카드를 끊는다가 이것은 나쁜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부동산을 비교를 하면은 내가 자동차를 5천만 원을 주고 사서 10년이 지나면은 그 자산 가치는 거의 1,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을 5천만 원을 주고 샀다 하면은 10년 후에는 아마 1억으로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사느냐 부동산을 사기냐에 대출이 했을 때 자동차를 사기 위한 빚은 나쁜 빚이고 부동산을 사기 위한 빚은 착한 빚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갭투자 하는데 네. 갭투자 뜻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갭투자라는 용어가 사실은 뭐 한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매스컴에도 나왔고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이렇게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한 50% 적을 때는 4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2억 5천 시절이 있었는데 한 2년, 3년 전만 해도 70% 이상이 상회했어요. 그래서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투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갭투자라는 게 70년대, 80년대도 갭투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강남 복부인들이 집을 한 채 이상이 아닌 두세, 세 채 살 때 전세를 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갭투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갭투자라는 건데 그 갭투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샀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아주는 거고,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 전세금은 지렛대 역할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전세금에 대해서 내가 또 이자도 지불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세입자가 입주를 하면은 항상 선물까지 줍니다. 선물까지 주고 내 집 좀 잘 사용해 주세요 하는데, 그 세입자는 나의 집에 와가지고 관리비도 내주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맨날 청소도 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도 투자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투자가 망설여진 이유는 단순해요. 집값이 내려갈까봐. 오른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사겠죠, 그죠? 근데 내가 모아놓은 소중한 시드머니, 나의 자산을 잃기 싫다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런 심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죠. 내 자산, 내 소중한 돈을 잃기 싫은 건 당연한 건데, 선뜻 못하는 이유는 확신성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에 대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다라는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확신을 세우는 것은 꾸준한 관심과 공부와 경제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물론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호도도 있죠. 호도도 있는데 그 지역이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 또한 과거에 투자를 할 때 확신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과 상승장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확실성이 있을 거예요. 그때 투자를 하는 게